어떻게 잡을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보유세를 얼마나 올려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못 먹어도 고다. 그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잡을 수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 다 청와대에 있는 보좌진 청와대 대변인들이든 보좌진들이든 인근 측근들도 안 팔고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지금 못 잡는 거 알아요.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이 없고 땅도 없고 해결책이 없다. 다 생각해내봤자 지난 정부 때 다 했던 정책들이다. 지난 정부 때뿐만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왔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 때부터도. 그래서 못 잡는다. 근데 왜 계속 잡을 수 있다고 하느냐? 자기네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까 봐 얘기하는 거죠.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까 봐 이렇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자. 이게 아닌가. 이 생각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지지층들은 이해를 해줄 거다. 왜? 정부에서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쳐가면서 잡겠다 했는데 안 잡혔다. 그러면 다 모든 방법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라도 할 것이다. 지금 와가지고 집값 못 잡겠다 하는 것도 웃긴 얘기고 차라리 잡겠다고 하는 게 자기 지지층 지지 세력들을 유지할 수라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큰 소리 칠 때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데는 자기 지지 세력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으로 변명을 할지 그게 기다려지고 궁금한 거죠. 자기 지지 세력들은 떨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10년, 20년 주구장창 20년 동안 집값 하락한다, 폭락한다, 다 죽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자기네들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그 지지 세력들이 자기 책도 팔아주고 유튜브도 봐주고 구독도 해주고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결국 그분들은 그 구독자들을 통해서 벌었는 돈으로 강남에 집을 사잖아요. 뭐 어느 정부 때든지 그 보좌진들이나 그 측근들을 보면은 다 집 가지고 있고 강남에 다 아파트 가지고 있고 지난 정부 때도 왜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라 하니까 지방에 있는 거 팔고 강남은 놔두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28번 정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집값을 못 잡았고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찍겠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얼마나 답답하면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겠느냐. 그래서 그 정책 가지고는 다 실패했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때려잡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 뭐 얘기하는데 일단은 공급이 문제고 1000만 도시에 1년에 5만 개가 필요한데 지금 뭐 최근에 대책 내놔가지고 용산 골프장을 아파트 짓겠다. 그래봐야 뭐 만 몇 세대 정도 공공으로. 그래서 만 몇 개, 그거 만 개 확보했으면 또 한 4만 개 정도를 또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봐야 1년 물량이다. 그러면 2년치, 3년치, 4년치 계속 5만, 10만, 15만, 20만 채를 계속 내면은 그나마 공급이 평균. 근데 그 공급이 안 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집값 어떻게 잡을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팔게는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중가를 보류했던 것을 중가하겠다. 그러면 중가 맞으면 82.5%다. 그러면 차익이 1억이 생겼을 때 8,250만 원이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82.5%가 세금이다. 그러면 누가 팔겠냐? 아무도 안 팔겠죠. 차라리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세금들이 세입자들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 왜? 뭐 월세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올리면 되는 거고 내가 보유세 늘어나는 만큼 그 세금들을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세입자들, 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 세금들. 그래서 원래는 못 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유세라든지 못 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구 전략,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새로 지어서 신축을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이 지금 기회를 줘서 좀 팔게끔 해줘서 그 매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도 공급으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부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겠다 하면서 세금은 중과까지 때리는, 그래서 못 팔게 만드는, 그러면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급이 더 없다. 신규 공급도 안 되지만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는, 야, 그러면 보유세를 얼마나 올려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이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건지, 표를 지킬 수 있을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보유세만 가지고 무작정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뭐 집 한 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보유세를 얼만큼 올려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 반발의 정점은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보유세를 최대한 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심을 잃는, 국민의 인기를 잃는 그런 정책까지 정말 나올 것인가가 정말 아직까지도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보수 쪽으로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뭐 보수 쪽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책이 계속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가진 쪽만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진짜 못 버틸 정도로 세금으로 쪼이겠다, 아파트 가격 한번 잡아보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폭동까지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폭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정말 보유세를 그렇게 강하게 때릴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보유세를 건드리려기보다 원래는 이제 현실화, 공시가격의 현실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거래되는 곳 가격보다도 70%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공시가격을 거의 실거래가로 100% 맞추겠다, 이런 정책들도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00%가 됐을 때 그러면 실거래가에 맞춰가지고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를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100%의 그 공시가격을 100% 올려가지고 실거래가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쓰다가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이제 실거래가에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약간 70%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씩 계속 올려가지고 100%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100% 맞춰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또 다시 세금을 낮출 수가 있느냐? 한번 올랐는 세금은 낮출 수가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또 그 세금을 쓰임새가 있는데, 집에 가장이 벌어온 100% 돈을 거기에 맞춰서 씀씀이가 맞춰서 다 써지고 있는데, 가장이 70%밖에 못 벌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씀씀이가 또 줄여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보유세만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정말 황당한 생각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는지, 컨설을 치는지 일단 이번 정부를 정말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기대도 돼요. 기대도 된다. 너무 큰 소리 치니까 정말 획기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방식들처럼 보유세를 대폭 상승시키다든지 이런 방식만 가지고는 분명히 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방도 지금 나름대로 위치 좋고 입지 좋은 것들은 가격대가 다 자리를 잡았고 이때 상승 분위기로 올라섰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을 사서, 저는 그래요,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번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집이 두 채가 있는 분들은 세 채, 네 채를 매입할 수가 있느냐, 취득세, 보유세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갈 때, 엑시트 할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실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처럼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서울을 누르니까 뭐 여기 다른 지역 이렇게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이 그런 투자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이 투자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만만치 않은, 쉽지 않다.